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건 당연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사실 문가비가 의미하는 바는, 문가비가 상징하는 것은 정우성의 무의식에 있는 일탈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절대로 자극적이거나 명예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이 모든 내용들이요. 보통은 이제 정우성이 평상시에 했던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비꼬고 있는데, 정우성이 이루어야 됐던 완벽한 남자로서 매너남 혹은 사회적 규범에 걸맞는, 근데 이제 보통은 로쇼가 송파 황태자로서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강남 8학군이나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보통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시건방짐이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히려 하면 할수록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게 팩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들 로시오패스라고 하죠. 그만큼 소시오패스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국회의원이고, 그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단점이기도 한데, 정우성이 일단은 자기가 중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중졸 컴플렉스를 상징하는 인물은 회계사 여자친구 이지아 닮은, 축하드립니다. 이지아를 닮은 회계사 여자친구가 상징하는 바는 정우성이 사회적으로 빛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고, 로슈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계사 여친이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어둠의 그림자, 정우성 내면의 어둠의 그림자, 이 일탈의 유혹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로쇼가 진짜로 전국 방방곡곡 컨설팅 다니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키보드에서 손을 떼야 되고, 지금 정우성을 비판하는 사람들, 지금 각종 무슨 유튜브 레카들, 이거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키보드에서 좀 손을 떼고 정우성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정우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이 보기엔 불안한 인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내면의 불안함이 이 문가비와의 출산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자기의 강한 사회적 규범에 자기를 맞추게 되면 될수록 일탈이 굉장히 심해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요즘에 지방 공공기관들이 원래 다 서울 강남 쪽에 몰려 있다가 지방 이전, 공기업 이전으로 다 이전했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불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 공무원, 지방 공공기관 난리가 났는데,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은 다른 데서 쾌락을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어떤 사회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틀에 박힐 사회. 그것처럼 정우성도 자기의 사회적 틀 안에, 왜냐하면 어쨌든 정우성이 굉장히 좀 사회 고위층과 어울리는 걸로 유명했고, 지금 재벌가들이랑 같이 회식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도 유명하죠. 그만큼 좀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모습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내면 깊은 곳에는 일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보통은 이걸 견디지 못해서 일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정우성이 책임진다는 태도는 멋있다고 봐요. 결혼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사회 엘리트층으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엘리트층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에요. 보통 자기 딸내미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이게 동서양 고금 법칙 중에 법칙인데, 근데 이제 자기 딸내미가 정우성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 튀어버린다? 절대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우성이 사실 결혼 안 한다는 이 자체는 나중에 분명히 또 국정감사에서 이거 분명히 또 누구 불러가지고 혼낼 겁니다. 정우성을 소환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정우성이 자기가 어쨌든 인간된 도리를 지키겠다는 건 좋은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된 거죠.
자기의 사회적인 규범과 위치 그리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여자친구는 지금 회계사 여자친구일 테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취향은 문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에 출산을 안 하려는 시도를 안 했을 것이다. 오히려 이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로쇼가 말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우성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거를 굉장히 좀 낮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우성은 이 운명이 정우성의 출산을 이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문가비의 이 인스타그램 이 업로드 날짜까지 진짜로 거대한 우주가 정우성을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우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성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솔직히 남미를 두들겨 패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런 말 너무 숭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자신이 쌓아 올려왔던 도덕적인 인생관, 저는 대한민국 교육, 가스라이팅, 대한민국 사회를 비판하겠습니다. 모두들 정우성을 비판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사회를 비판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우성이 상징한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 결국에는 이제 깨져나가는 거죠. 요즘 뭐 대치동 학생들이 이상한 주사기 꽂고 이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니까 정우성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실의 냉혹함에 결국에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 오히려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쇼가 심리 솔루션을 드리면, 사실 정우성은 정우성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이성으로는 그 생각을 맡고 있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난민을 두들겨 패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예전에 난민이 타고 오는 배한테 미사일 날려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미사일이든 뭐 기관포건,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난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현실이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것을, 현실에 대한 것을 좀 잊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또 대한민국 영화계, 드라마계 전반에서 우리는 높은 도덕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뭐 재벌가도 그렇고, 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혼자 너무나 큰 도덕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어둠의 세계, 굉장히 새하얀 이지아 회계사 여자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어둠, 그리고 이 어둠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이다. 로쇼는 정우성을 이해하겠습니다. 모두들 절대로 정우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